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그 방송계에 가보면 조국하고 이제 이준석의 연대설이 많이 이제 그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하고 이제 이준석이가 연대를 한다. 이런 게 그 상당히 그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두 명은 이제 그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뭐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다. 한마디로 이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아마 조국이도 이제 그 윤 대통령한테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도 당대표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 쫓겨났다. 이런 이제 서로 피해의식을 공유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그 동병상련이다. 이러니까 이런 게 첫째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설이 나오는 이유가요. 바로 이제 그 교섭단체의 필요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이제 교섭단체 만들어줄 것처럼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안 바꿔주잖아요. 교섭단체는 이제 열석으로 내리거나 이러면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 실제 이제 그 비교섭단체는요 무소속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뭐 간사도 없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교섭단체가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꼭 필요한데 지금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야당이 뭐 6개 당이 있다는데 이걸 다 끌어모으면 이게 그 겨우 되기는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진보당에도 3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신당에도 3석이 있고 그다음에 저하고 토론했던 백보토론 용해인 기본소득당 한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모아 가면 억지로 이게 한 20명 맞출지는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그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자꾸 이게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준석하고는 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 두 번째 이유고요. 연대설이 나오는 게. 세 번째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정치권이나 방송계에서 이준석하고 이제 조국이 연대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바로 이제 그 대선의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어차피 조국이나 이준석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이제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이게 통합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조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통합도 쉽지 않고 가봤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가 볼 때는 야 우리 둘이가 합치면 충분히 천하 삼분지계 왜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든 누구든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이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게 이준석 조국 우리 둘이가 합치면 상당히 그 시너지가 있고 천하 삼분지계 천하를 3등분해서 하는 우리 그 제갈량이 제시한 이런 이 계책이죠. 천하 삼분지계 그때 그 조조 위나라 그다음에 그 송건 오나라 그다음에 유비 총나라 이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저 한동훈 이재명 그다음에 조국하고 이준석 이렇게 합치면 게임이 안 되겠냐? 이준석이 너네에게 보수표 가져와. 조국이 나는 진보 좌파표를 가져갈게. 이러면 이게 큰 시너지 효과 있지 않겠나? 이런 데 둘이가 꿈을 꾼다는 거죠. 대선에. 이런 데 이유 때문에 지금도 그 파다합니다. 어제 경향신문에도 특집으로 조국 이준석 공동교섭단체 만드나 뭐 이런 데 기사도 좌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관역에 조국이하고 이준석이 손 잡을 수도 뭐 충분히 저는 있다. 왜? 둘 다 무소속으로서 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이 달라도 공동 교섭단체 만든 게요. 몇 번 있어요. 한 4번 정도 이제 있었다. 이렇게 그
기록에는 이제 이거 나옵니다. 옛날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선진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창조한국당이라고 문국현 기억나시죠?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그다음에 이해창 총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나서 잘 나갈 때 말고 그때 자유선진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충청권 중심으로 이런 자유선진당과 그다음에 그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만든 이런 그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옛날에 가보면 이게 63년에도 있었네요. 1963년에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는 이제 그 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때 그 박순천 총재의 민주당하고요. 박순천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 가인 김병로하고 허정은 이제 과도정부 수반했는데 허정이 이끌던 국민의당, 그다음에 김준현이 이끌던 자유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 세 당이 합쳐가지고도 공동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최근에 오보면요, 20대 때 그때 그 14석의 민주평화당하고 6석의 정의당 이렇게 만든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4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혀 성격이 다르더라도 이게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조국과 이준석이 손잡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 꿈이죠. 결국 조국하고 이제 이준석은요, 자기들로는 이제 그 동병상련, 그리고 이제 그 공동교섭단체,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선까지 한번 연대하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나? 시너지 대선 단일화, 시너지 있지 않겠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제 그 파다하게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그 우리 한국 정치판에 참 이게 그 조국이랑 이준석 같은 자도요, 상당히 이런 돌연변이도 드물다 봅니다. 진짜 이게 돌연변이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암적인 존재라 봅니다. 암적 존재라 봐요. 진짜 저는 조국처럼 이게 뻔뻔한 사람은 참 이게 진짜 그 내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봅니다. 아니, 조국처럼 범행은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표창장도 할 수 있고 위조. 그러게 뭐 인권법 센터부터 7대 스펙을 다 위조할 수도 있고요. 할 수는 있겠죠, 뭐 범행. 근데요,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부인하는 건 처음 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적이 없다는 거죠. 적이 없다. 이게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준석도 접대를 받아놓고 뻔뻔하게 고소까지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냥 잡아떼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역으로 고발까지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가로세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영훈 후보 그 딸 공격하는 거 보세요. 아무 근거 없이 딸도 마치 갭 투자 전세 끼고 했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이런 뻔뻔함, 거짓말, 이게 두 명의 공통점이 아닌가. 원래 이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야, 진짜 둘 다 후한무치한 거짓말쟁이니까 잘하면 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연대가 오래 가겠어요? 결국 이제 이낙연하고 연대한 것보다 더 빨리 깨질 겁니다. 이낙연하고 이제 이준석이 연대한 거, 이거 보면 조국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하고 연대한 거 며칠 만에 깨졌습니까? 돈만 이게 6억 꿀꺽 삼키고 바로 그냥 얼마 만에 며칠 만에 헤어져 버렸잖아요. 당연히 깨져 버렸잖아요. 야, 이준석 그 돈 너 썼다는 말이 있던데, 너 쓰면 그 인간도 아니다. 근데 이야기했지 그때. 빨리 그 돈 돌려주란 말이야. 아니면 보관해놓고 공탁해라니까? 그 돈. 와, 또 하니까 열받네. 야, 돈 너 반납한다 그랬잖아, 그때 규정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낙연하고 이준석이도 깨졌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조국이하고 이준석이도 혹시나 손을 잡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범죄자 동맹이라는데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낙연하고 깨진 것보다 더 빨리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합쳐봤자 바로 둘 다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운명은 바로 조국의 운명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순간에 교도소로 간다. 배지가 달아난다. 바로 달아나 버리죠. 이건 대법원이니까 배지가 바로 달아나 버려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지금 이제 무고하고 그 다음에 공영훈 후보 선거법 요거는 배지 달아나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수사하는데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기소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이제 원칙대로 갈 거예요. 대법원장이 바뀌어가지고 대법관하고 그러면 633 선거법은 633 1년이죠. 그 다음에 수사 6개월. 저는 이제 조국이는 빨리 배지 달아나고 이준석에게 조금 더 배지 달고 조금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둘이 운명은 둘 다 배지가 달아나고 교도소로 가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둘이 범죄자 동맹이 오래 간다 이렇게는 안 보지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둘이가 연대한다, 공동교섭단체 만든다 이런 이제 소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재명, 문재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좌파 수준이 왜 이렇게 땅이 떨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노무현은요, 노무현에게 여러 가지 무능하게 비판받을 건 많지만 나름대로 순수성이나 진실성은 있었다니까? 그리고 김대중은요, 김대중도 여러 비판을 많이 받지만 나름대로 포용성은 있었어요. 노태우 전두환 사면부터 나름대로 포용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근데 갈수록 좌파들 방송 패널들도 그래. 야, 나도 방송하지만 왜 갈수록 이렇게 우리 좌파들의 정치 지도 수준이 이래 떨어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겁이 나가 빨기는 빠는데 방송에서 진짜 나 이재명 싫어한다는 패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는 전부 이재명 욕한다니까? 이렇게 수준이, 야, 이재명이 같은 사람, 조국 같은 사람, 이런 자들이 좌파 정치를 지도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거기다가 빌붙어 가지고 이준석 같은 자들 범죄가 몇 개고 6억을 내놨는데 아직 안 내놨잖아요. 참 이런 좌파 쓰레기들 빨리 좀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준석하고 조국이가 어떻게 할지 아마 이제 둘이 어떻게 할지 한번 제가 철저히 지켜보면서 또 비판할 건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빨리 조국 대법원에서 선고해라 이렇게 계속 여론을 몰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빨리 기소해라, 빨리 수사해서 기소해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왜? 저희 서정욱 TV는요 딱 주적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이준석 이 네 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주적이에요. 주적. 그 다음에 우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제일 성공을 바라고 그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태양 중심, 항성이죠. 항성. 중심이라면 그 주위에 한동훈 위원장,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누구까지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와 다음에 대선 정권 재창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제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국과 이준석 언제 저희가 철저하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처리까지 끝까지 저희가 아주 이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결국은 여론이 민심이 좌우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완전히 가짜뉴스에 쏘가 민심이 악화되니까 정권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조국, 문재인 때려잡는데 물론 검사들, 판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하려면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민심의 앞에 제가
뭐 미력 하나마. 저도 이제 여러 방송도 하고 유튜브 하니까 미력 하나마 그런데 그 좌파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제가 요 음료를 마시는데 광고는 아니고요. 근데 그 주제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그 몸에 열도 많고 목이 워낙 안 좋고 다 허스키하다 그러잖아요. 워낙 하루에 많이 떠들다 보니까 참 이게 그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근데 이 오미자 차가 있어요. 오미자 차. 이 차는 이제 그 우리 문경에 계신 이제 그 저희 방송 많이 이제 그 봐주시고 지지해주는 이런 데 그 분이 저한테 이제 무료로 계속 여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뭐 광고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이제 오미자 차를 좋아하는데 계속 무료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그 소개를 오미자 차 드리고요. 이게 옛날에 제가 고성국 TV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냥 숲에 가서 사 먹으려니까 오미자 차라고 사면요. 설탕물이 설탕물, 맹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진짜 오미자 집에서 재배가 만든 이런 그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 때마다 계속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그 연락처를 해놨는데 왜 워낙 고마운 분이니까 뭐 저희 서정TV는 광고는 안 합니다. 실제 한 달에 얼마 준다도 광고는 안 하는데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무료로 자꾸 보내주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옛날에 그 추사 김정희가 뭐 세안도 그려준 이상적 그분들 책을 계속 구해주니까 고마워서 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답례를 할 길이었고 이걸 이제 한번 소개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화가 있으니까 번호 좀 사서 마시면 정말 이거는 음료수니까 뭐 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는 저희가 광고를 안 하지만 이는 오미자 차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준석과 조국 두 명의 그 야합은 제가 끝까지 한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